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유은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주간 기준으로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수요일에 개장했던 2019년 증시는 이걸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금요일에 반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2010선까지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 코스닥은 66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45%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9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오랜만에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난주 이 목요일에 52주 신저가를 다시 한번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1%대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 넘게 상승하면서 37,9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1% 넘게 상승하면서 58,9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2%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5,000원 오른 22만 5천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가 4위에 올라왔습니다. 0.4% 상승하면서 12만 원 선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1% 추가 상승하면서 38만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에는 여전히 삼성전자 우선주 자리하고 있습니다. 0.16% 상승하면서 3만 5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LG화학 오늘 2% 가까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한국전력이 오늘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각각 1%대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10위권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2% 강세 예상되고 있고요. 24만 4천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 12만 5,500원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물산 지난주 금요일에 2% 넘는 상승세 보였는데 오늘 0.47% 추가 상승합니다. 10만 7,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는 4% 가까운 상승세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오늘 하락세 나옵니다. 3% 넘게 하락하면서 19만 원 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한지주 현재 1.92%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38,25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672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CJ ENM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한 상승세에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난주 금요일에는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3% 넘게 상승하면서 7만 7천원대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라젠도 눈에 띕니다. 4% 가까이 상승하면서 7만 4,700원 바라보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지난주 금요일에 2% 가깝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추가 상승 예상되고요. 3.86% 상승한 26만 4천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오늘 2% 가까이 상승하면서 5만 9,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지난주 금요일에 4% 가까운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오늘 1% 추가 상승하면서 58만 원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7만 5,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위권에 올라와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눈에 띕니다. 3% 넘게 상승하면서 9만 2천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코롱 티슈진도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4만 3,55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KH바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또한 이 큰 폭의 상승은 파월 의장의 비둘기적인 그런 발언 때문이었죠.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는 국면으로 전환이 된다면 종목별 장세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내일부터
CES 2019가 개막이 됩니다. 올해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LG전자 등등 이 IT 종목들이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CES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최근에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인데요. 실질적으로 오히려 지금 CES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CES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CES가 본격적으로 개막이 되는 이 시점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이번 CES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습니다. 새로 나오는 여러 가지 분야의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또 폴더블 폰 관련된 이슈가 또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폴더블 폰 공개를 하진 않지만 중화권 회사들의 이제 폴더블 폰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관련된 기대감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KH바텍 동사가 하는 부분은 이 힌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힌지가 뭐냐면 우리가 노트북이나 옛날에 폴더블 폰을 보시면 이 접는 그 부분에 이 이음새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을 힌지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폴더블 폰이나 앞으로의 시장 확대의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분야가 되기 때문에 폴더블 폰의 가장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힌지 역시 핵심 부품이다라는 관점에서 힌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KH바텍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한번 폴더블 폰 이슈가 나왔을 때 11월 초에 주가 한번 1차 상승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주가 조정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라인 7,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경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에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먼저 12월 26일에 주셨던 이리츠 코크랩 손절가 터치했고요. 세방전제 그리고 한섬까지 모두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이 12월 26일에 주셨던 케이타비츠 현재 10%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19일에 주셨던 진양폴리 7.62%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흥국 14.96%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종민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월 4일에 주셨던 현대위와 6%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CTC바이오 9.73% 그리고 현대로템 1.44% 한샘은 2.87%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자이글이 현재 26%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DA테크놀로지 5.77% 그리고 12월 18일에 주셨던 아미코젠 16.96%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일섭 소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 삼양 패키징 올랐습니다. 20%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한창재지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43% 넘는 수익률 거뒀고요. 3위에는 S퓨어셀 올라와 있습니다.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72%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에는 보혜양조 올라와 있는데요. 170%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풍국주정 올라와 있습니다. 149%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종민 소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CTC바이오 올라와 있고요. 4위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1%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3위에는 아미코젠 그리고 2위에는 자이글 올라와 있습니다. 1위에는 한올바이오파마 올라와 있는데요. 33% 넘는 수익률 거뒀고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전체 탑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에는 김윤연구원의 한국전력 올라와 있고요. 31%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7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한올바이오파마 그리고 6위에는 김윤연구원의 YG엔터테인먼트 올라와 있습니다. 35% 넘는 수익률 거뒀고요.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5위는 신일섭 소장의 한창재지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43%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우 팀장님의
SBI 핀테크 솔루션즈가 4위로 내려왔는데요. 69% 넘는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다 신희석 소장님의 이 종목들인데요. 풍국주정, 보혜양주, 그리고 S퓨어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희석 소장님이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차지를 좀 하셨는데요. S퓨어셀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이 72%입니다. 목표가 3만 원 주셨는데 벌써 터치를 했습니다. 이제 좀 매도해 봐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네, 제가 오늘 한창재지는 목표가 도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면 거기서 네. 이제 매도를 해봐야 될까요? 한창재지는? 네, 한창재지는 네. 지금 그 재지주들이 네. 굉장히 테마에 많이 꼈어요. 네. 술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술이랑 재지 종목이 정말 지겹고 답답하고 거래량이 없는 업종이거든요. 네. 그쵸? 여러분들 관심 없잖아요. 술 하이트진로나 관심 있지. 주정주, 또 좁게 말하면 주정주 혹은 재지주 이런 관심 있으세요? 전혀 관심 없잖아요. 근데 국일재지나 지금 한창재지나 종이가 지금 잘 팔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중국이 수입을 제한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재료 가격이 굉장히 폭락을 해서 폐지 가격이 원재료랑 그 판매 가격 마진이 높아졌다. 이 논리는 있는데 저렇게 다이나믹하게 거래량으로 갈 종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테마가 꼈습니다. 그 테마가 껴서 굉장히 강력하게 올랐고 지금 가파른 상승세에 있는데 지금 그 테마가 조금 소진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한창재지는 목표가 도달로 지금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S퓨어셀은 목표가를 41,000원 이상을 올려보죠. 한 41,000원을 넘는 45,000원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S퓨어셀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집단체제로 봐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지금 풍국주정이라는 주정주는 주정이 잘 팔려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수소차의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신고가를 가고 혼자 더 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신고가를 가는 1등주가 길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2, 3등주도 활발하게 활약할 그 여지가 지금 남은 거예요. 지금 일진다이아와 S퓨어셀 그리고 평화홀딩스, 유니크 이런 것들 현대차의 수소차 관련해서 납품하거나 아니면 수소차 관련해서 수소가스를 생산하거나 이런 자회사를 둔 이런 그 회사들인데 지금 보면은 풍국주정이 1등으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고 나머지들은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거나 돌파 직전에 있어요. 근데 이제 풍국주정이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2, 3등주들을 보시는 분들도 훨씬 더 목표가를 수정해서 높일 수가 있죠. 풍국주정이 계속 가니까. 그래서 지금 수소차 테마는 아직도 죽지가 않았기 때문에 S퓨어셀은 훨씬 더 목표가를 높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월 7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현재 출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2,000선이 깨졌던 우리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주 미중 협상의 기대와 함께 경기 둔화 우려감이 사라지면서 최대 2,100선까지 오를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또 시장에서 이번 주 CES2019와 또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같은 주요 이벤트들이 있는 만큼 기술주들이나 헬스케어주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 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세 띱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오늘 1.47% 상승하면서 38,000원대까지 회복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 가깝게 상승하면서 58,8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오늘 2% 급등세로 출발합니다. 22만 5천원에 출발이 되고 있고 현대차도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2만 원 선까지 올라섰고 이제 12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44% 상승하면서 38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한국전력 현재 1.75% 하락세 나옵니다. 33,7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 LG화학 2% 넘는 상승세로 흘러갑니다. 34만 8,500원에 흘러가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 1.31%의 상승세 나옵니다. 포스코도 오늘 3%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24만 6,5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모두 1%대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 1분 만에 22포인트 올랐습니다. 2032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672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5% 가까운 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78,000선까지 이제 올라섰습니다. 신라젠도 오늘 1.53% 상승한 73,1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현재 3.66%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26만 원 선까지 올랐고 26만 3,500원 선까지 오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트 2% 넘게 상승하면서 59,600원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현재 예상과는 다르게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57만 2,700원에 움직입니다. HLB 현재 2% 가깝게 상승하면서 7만 5,4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 2% 넘게 상승하면서 4만 4,2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현재 상승세 나오고요. 특히나 스튜디오 드래곤 4%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을 합니다. 이제 9만 원 선까지 올라섰고 9만 2,100원까지 오르면서 현재 출발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라이브 매매 타임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종민 소장님의 리뷰부터 듣고 가도록 할 텐데요. 이 반종민 소장님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네. 일단 파놀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33%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이미 목표가를 좀 터치를 했거든요. 예. 이제 좀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 좀 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전에 재작년에 그 관련된 이슈를 통했던 그 임상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그 더 추가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관련된 임상이 앞으로도 발표가 정확하게 될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려야 되긴 하지만은 그런 모멘텀은 아직까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35,000원으로 지정했는데 좀 더 높게 보겠습니다. 한 4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아직까지 지금 추세 흐름이 깨지지 않았으니까 좀 더 지켜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목표가 4만 원으로 다시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신희석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수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나스닥과 다우가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해서 우리나라 IT 바이오가 강하고 지금 거래소에서 그 등락률 1위 업종은 의약품이에요. 그리고 의약품에서 지금 굉장히 그 제약 쪽이 강하고요. 코스닥도 지금 유통업종으로 나오지만 유통업종 안에 대부분 지금 그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강하고 시가총액 바이오들이 강한 날은 지금 테마주가 오히려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수소차, 5G, 남북 경협 테마 이런 세 개가 3대 장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죽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도 약간 약세고요. 지수가 강하기 때문에 지수가 다시 조정을 보인다면 이 테마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3대 장 중에 5G 테마 중에 한 종목이에요. 오파스넷이라는 종목이고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그리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요. 네트워크 통합 기업이에요. NI라고 네트워크 인터그레이션. 네트워크 통합인데 네트워크에 관련된 거죠. 5G든 4G든 어쨌든 네트워크망이 잘 형성되어 있어야 끊김이 없고 속도가 빠르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통신 인프라 기획과 설계, 납품, 구축, 운영 및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기업에서 한다고 써놓은 내용이고요. 이 공모할 당시에 우리가 공모시장에서 굉장히 흥행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해서도 잘 탄탄대로만 걷는 것도 아니고 공모시장에서 굉장히 부진을 겪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부진을 겪는 것도 아니에요. 또 반대의 경우도 많지만 보통 이제 공모시장에서 흥행을 기록을 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그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 지금 상장하는 당시의 그 사업 분위기가 지금 그 사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다. 그 시대에. 이런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희망 공모가 밴드. 그러니까 기업에서 처음에 희망 공모가로 선정한 게 있어요. 선정한 것이 8,500원에서 9,700원 정도 우리가 보기에는 요 정도로 하고 싶다. 이런데 이제 수요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한 11,000원이 공모가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공모가 밴드로 설정한 밴드로 설정한 거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인기가 없어서. 기업에서 저 정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네는 그 정도는 못 받을 것 같아. 이러면은 또 공모가 하단으로, 밴드 하단으로 설정되기도 하는데 공모가 밴드 상단으로 공모가 결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 공모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공모 청약 경쟁률, 일반 청약 경쟁률이 1,401대 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400만 원어치 청약을 넣어도 겨우 그 10,000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치열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이 높았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SK텔레콤하고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SK텔레콤이 통신사업자 중에 1위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거래한 업력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4G에서 5G, 5G에서 뭐 6G, 6G로 넘어갈 때 굉장히 이거는 정말 판도가 바뀌는 건데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정말 실수를 하거나 신인인데 트랙 레코드가 없고 우리랑 거래 내역이 없는데 막상 걔네를 뽑아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정도 업력이 있고 우리랑 거래한 내역이 있어서 인정을 받고 신뢰가 있어야 그런 그 어떤 단계를 넘어갈 때 다시 채택을 하겠죠. 근데 오파스넷은 10년 동안 SK텔레콤과 거래를 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강점이고 2017년도 발생한 네트워크 매출의 360억 원 중 절반이 SK텔레콤 계열사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파스넷은 약간 지금 SK텔레콤 향 기업이다. 그렇죠? 우리가 그 휴대폰 부품 기업에서도 보면은 LG 향이다. 얘네는 뭐 삼성전자 향이다. 이런 거 가리잖아요. LG전자에 납품하는 게 맞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게 맞냐? 이게 어떤 라인이에요.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예능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U라인이다, 강라인이다. 그래서 그 대표, 수장이 잘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그 라인 탄 사람들의 희비가 엇갈리잖아요. 이것도 지금 똑같아요. 일단 오파스넷은 뭐 LG U+라던가 KT랑도 관계를 맺고 있지만 역시 SK텔레콤이 역시나 뭐 강자로 계속 군림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향후 5G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을 때 백홀이라던가 백본 이런 관련 고성능 네트워크 장비 수요가 급증될 예정이다. 백홀, 백본이 그 결과적으로 이제 네트워크에 관련된 거예요. 네트워크를 까는데 성능을 굉장히 높여주는 부분인데 서비스인데 이 오파스넷이 이런 것들을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5G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오파스넷 같은 이런 장비, 서비스 주들이 굉장히 각광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5G 관련주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가는 13,000원이고 13,000원이 지금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무너지면은 별로 그림이 일단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13,000원, 목표가는 2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시아 종묘입니다. 지금 또 남북 경협이 지난해에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다가 그 다음에 너무 급등락을 거친 나머지 후유증이 컸죠. 그 뒤에 굉장히 지쳐서 떨어진 종목도 있고 한동안 뭐 지금 시세는 죽었지만 아직 잠재력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남북 경협이 지금 다시 철도 뭐 그 대선 관련, 송전 관련 이런 거 아니면 개성공단 관련주, 금강산 관련주에서 약간 떠오르고 있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지금 뭐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번 엮였었는데 이것도 지금 뭐 철도라던가 광산 관련주 이런 것은 아닌데 종자 기업도 결국에는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단 지금 조용한 가운데 좀 알아볼 때가 왔다. 남북 산림병 해충 방제 작업 등 산림 협력이 작년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소나무 재선충병 이게 한번 번지면은 온 산의 소나무를 다 죽이잖아요. 병해충 공동 방제를 하겠다. 그리고 이 약이 북한에서 많이 보유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 분야를 앞서지만 이 산림 분야도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산림청이 재선충 방제 약제를 북측에 제공하겠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올해 3월달까지 공동 방제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지금 2017년도에 5.6톤 규모의 종자 지원을 했었고, 북한에 총 32톤의 최소 종자 지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북한에 추가적으로 최소 종자 10톤 지원 계획을 밝혔어요. 이거는 10톤 중에는 중국 다롄 광윤농업 발전 유한공사를 통해서 함경북도에 7톤, 평양시에 3톤을 공급하겠다. 이런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그 관련이 산림 지역이라던가 종자 관련, 채소 관련 이런 거에서 다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철도가 깔리고 뭐 전기가 깔리고 이런 것이 출발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깔리면 이제 뭐 거기 북한에 들어가서 금강산 사업을 하던 뭐 개성공단이 발달을 해서 거기서 의류 기업들이 살아나던 아니면 종자를 지원하고 채소를 지원해서 혹은 또 비료로 뭐 토양을 일구던 이런 여러 가지 뭐 포도나무 같은 거죠. 포도나무 같이 여러 분야에서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 종묘도 이런 쪽, 산림 쪽 농업 분야에서 그 어떤 북한과 협력할 부분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종묘를 조용할 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5,500원, 목표가는 7,0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유니크입니다. 유니크는 오늘 좀 3% 이상 그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크는 아까 전에 뭐 풍국주정, 평화홀딩스 이런 거 뭐 SP열셀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풍국주정 같은 지금 대장주
그러니까 대장주는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데 지금의 흐름으로서는 이미 신고가를 돌파하고 역사적 신고가로 계속 앞길을 먼저, 그러니까 뭐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걸음이 하나도 없는데 발걸음을 먼저 찍고 가면 그 선구자를 따라서 후발 주자들도 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풍국주정이 길을 열어주니까 뒤 애들도 전고점에 부담이 있지만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를 보고 우리가 후발주들을 빨리빨리 찾는 거잖아요. 유니크도 그 중에 한 종목입니다. 18년도 1월 달에 9,270원을 기록을 했는데 거기를 이제 지금 다시 두 번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 제어 모듈을 독점 공급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엮여 있고요. 현대자동차가 지금 수소 경제를 선언을 했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준다고 했고 그래서 전기차 이후에 수소차 시대도 지금 같이 엮여서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올라오고 있고요.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순수 화학이라던가 순수 IT에서 벗어나서 지금 전기차 배터리 시장으로 굉장히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쪽이 전기차의 한쪽을 담당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또 수소차를 지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미래형 자동차의 시대는 굉장히 빨리 다가올 가능성이 크네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수소 제어 모듈을 독점 공급한다는 게 굉장히 강점이고요. 수소 제어 모듈은 수소를 스택으로 공급하고 제어하는 건데 차량의 상태에 따라 수소량을 제어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핵심 장치이기 때문에 유니크의 부품은 빠질 수가 없고요. 스택이란 거는 수소와 공기 중 산소를 결합해서 전기를 만드는 장치예요. 요걸로 제어를 하는 건데 수소 제어 모듈 전체 통합해서 유니크가 납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니크가 지금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확률은 풍국주정이 지금 계속해서 그 길을 열어주느냐 마느냐인데 일단 신고가를 돌파해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수소 자동차의 테마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테마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도 테마주예요. 맞죠? 근데 우리가 테마주가 워낙에 안 좋은 이미지로 엮여 있기 때문에 테마주 하면 약간 잡주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런 그 근거 있는 테마들, 어떤 그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테마 속에 있는 어떤 부품주나 이런 서비스 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망한 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 테마랑 이런 수소 테마는 좀 가릴 필요가 있어요. 물론 수소 테마 중에서도 괜히 덩달아 가는 종목도 있지만 좀 더 근거 있고 확률이 높은 쪽이다. 정부와 현대차가 나섰고 전 세계의 그 어떤 주요 업체들이 전기차, 수소차를 개발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 정치인 테마보다는 근거 있고 확률이 높고 그 업종에서 돈을 벌 확률이 더 크다. 유니크는 손절가는 7,000원이고요. 목표가는 10,000원입니다. 네,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나본 종목은 오파스넷입니다. 5G 관련 종목인데요. 이 신인주가 아니라 10년간 SK텔레콤과 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투자 확대에 대한 추세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만나본 종목은 아시아 종묘입니다. 최근에 이 남북 경협주가 조금 살짝 주춤하고 있지만 또 다시 테마가 살아나면은 이 산림 협력에 대한 수혜감 받을 수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본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차에다가 이 수소 제어 모듈 독점 공급한다는 점을 짚어주셨고 수소차와 관련해서 강하게 엮여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반종미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이월드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현재 소셜 커머스 및 오픈마켓 이제 영위 기업으로 지역 밀착형 테마마크 이제 강점을 보유한 기업으로 이제 무엇보다도 이랜드 그룹 계열군으로 이제 통합된 기업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상반기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7월까지 이제 조정을 받았고요. 그 이후 지금 작년에 이제 보합세를 계속 유지해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월부터 상승 추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지금 추세 전환이 된 종목이고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제 작년 12월 이제 주얼리 사업 확장을 통해서 해외 시장 진출을 이제 노린다라고 해서 이제 연이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주얼리 사업부 2,200억 양수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면서 앞으로도 이제 그 이월드의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정치 테마주가 갑자기 이제 주목받는 모습인데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제 12월 급상승 시 이제 급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낙연 총리 관련주로 이제 이슈가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가고 연이어 이제 추가 상승을 하다가 지금 현재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추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을 때 공시가 나왔었는데 그 이낙연 총리와는 이제 관련 없다라는 이제 조회 공시 답변이 왔긴 했으나 최근에 정치 테마주로서 이제 정치 테마주가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추세 흐름을 봐도 한 번 정도 이제 대폭 이제 조정을 받아왔지만은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아왔지만 일전에 이제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크게 치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매력도는 이제 굉장히 높은 종목으로서 정치 테마 섹터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도가 최근에 이제 많이 포착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높게 지정을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전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오랫동안 상승하기에는 이제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이제 전망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장기적보다는 단기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올해 실적적인 부분들인데 이 실적적인 부분들이 만약에 개선의 여지가 된다면은 정치 테마주로서 이제 얽혀진 부분들보다는 실적적인 부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가 흐름이 예측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치 테마적인 조금 섹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그 목표가를 설정을 했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살짝 떨어진 모습인데 현재가로 지정을 했고요.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2,300원으로 짧게 잡았습니다. 예, 두 번째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은 이제 오스코텍입니다. 예, 이 오스코텍은 이제 뼈 전문 연구 바이오 기업으로 최근에 이제 파킨슨병 환자 이제 표적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며 좀 좋은 모습도 보여줬고요. 뭐 이전에 폐암 치료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잠깐 그 주가 흐름을 보자면은 작년 3월부터 이제 급상승을 하면서 한 달 사이에 단시간에 16,000원에서 30,000원까지 간 종목입니다. 이후 좋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등락폭을 계속 보여주면서 현재까지 계속 흘러가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특히 작년 11월 좀 이슈가 컸었는데요. 오늘도 이제 뭐 기술 이전 기술 계약 협약 소식이 있었던 유한양행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그 오스코텍은 유한양행의 기술 이전 소식을 통해서 크게 11월에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전에 그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작년 11월 달에 돌파할 것으로 보여졌지만 조금 아쉽게 끝났고 다시 이제 대폭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위치에 좀 와 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이제 300선 위에 안착되며 전 거래일에 300선에 안착되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그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형성해주고 있지 않나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종목에 대해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요. 이전 그 유한양행으로부터 이제 기술료 1,700만 달러에 대한 이제 자회사 제노스코와 함께 이제 수령했다 이제 밝혔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올해 흑자 전환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오스코텍입니다. 이 오스코텍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인정을 받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들은 바이오테크 이제 쇼케이스 발표와 더불어서 별도의 이제 파트너링 행사를 통해 임상 개발 중인 신약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에도 이제 관심을 보인 글로벌 제약사와의 이제 기술 이전 협의를 이제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JP 모건 헬스케어에 대해 이 오스코텍이 조금 추가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조금 관건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뼈 쪽뿐만이 아니라 그 폐암 치료제 부분과 이제 기술 이전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과 기업 성장성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이제 기대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 장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이전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컸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지지 구간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러한 지지 구간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별 1개를 좀 뺐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크게 이제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어 둘 다 4개로 지정했습니다. 예,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종목은 바로 IHQ입니다. 이 IHQ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부분의 매니저먼트, 음반, 드라마 제작과 이제 미디어 부분을 이제 영위하는 기업으로 드라마 제작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월 지분 매각 중단 소식으로 이제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연이어 이제 9월까지 작년에 크게 조정폭을 가져가다가 10월 조정을 가져가다가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작년 10월에 굉장히 좋지 않은 그 지수 흐름 영향을 받아주면서 크게 이제 대폭 조정을 받으면서 10월 30일에 저점 갱신을 한 종목입니다. 이후 이제 11월부터 다시 최근에 이제 엔터주가 흐름이 좋았죠. 11월부터 다시 이제 엔터주가 주목을 받으면서 하락했던 폭을 이제 빠르게 만회한 뒤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포지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올해 10편 이상의 이제 드라마를 이제 제작할 것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이전 흥행에 성공했던 작가들을 이제 영입을 하면서 드라마 콘텐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도 큰 기대감을 늘리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내년 제작 판매 사업 부분에 이제 매출에 굉장히 이제 기대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해외 판권 매출까지 이제 달성하는 경우에는 올해 750억 정도의 이제 매출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올해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중국 시장 개방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 내 영향력이 이제 잠재적으로 이제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주가 상승이 이제 앞으로도 이제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이제 중국 시장 개방 가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엔터주가 작년부터 이제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장기적인 흐름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제 접근하면 좋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아직까지는 중국 시장 개방 가능성 부분들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조금 리스크가 존재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좀 좋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2,300원, 손절가는 1,7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나본 이월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정치 테마적으로 다시 한번 크게 상승세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장기적인 접근보다는 단기적인 접근을 추천해주셨고, 또 두 번째 만나본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뼈 전문 연구 바이오 기업입니다. 올해 흑자 전환해볼 수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고요.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본 IHQ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저점을 좀 갱신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올해 10편 이상의 드라마를 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매출 기대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유한양행입니다.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인 것 같기도 한데요. 8,80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신소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유한양행 대단합니다. 그동안 제약업종 사실 옛날부터 이미지 안 좋았잖아요. 워낙 영업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약사의 약점들이 R&D에 투자를 안 한다, 이런 비판들, 그런 것들을 국내에서 어차피 다 그 구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더 노력할 필요 없다. 국내에서 이제 리베이트만 잘하면 되지. 그래서 의사들한테 뭐 TV도 선물해주고 휴대폰도 주고 막 그러면서 이제 영업을 따내고, 그래서 리베이트 쌍벌제, 그래서 둘 다 의사도 처벌하고 영업사원도 처벌하는 거, 제약사도 처벌하는 걸 했지만 여전한 관행이었고, 그런 것들이 아쉬웠죠. 근데 이제 완전 변신을 해서 지금 대형 제약사들은 그동안 R&D에 꾸준히 투자를 하면서 지금 성과를 뻥뻥 터뜨리고 있죠. 한미약품도 그랬고, 유한양행도 그랬고, 유한양행 1조 4천억 원 규모, 얀센의 판 거, 레이저 티닙,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이거에 이어서 이게 얼마 안 지났잖아요. 근데 오늘 또 터뜨렸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번엔 또 다른 거예요. 비알코올성 지방관 질환 치료 신약 후보 물질.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제약업종의 이미지도 바꾸고 실제로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저게 신약 후보 물질을 열심히 연구해서 팔면 이제 저 다국적 제약사 훨씬 돈이 많은 기업들이 임상시험을 대신 해줘요. 물론 판매권이나 이런 걸 나눠 갖겠죠. 하지만 막대한 그런 자본력이 드는 것들을 대신 해준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지금 2015년, 16년 매출액 36조, 34조 나오는 거대한 종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LG화학이 이제 29조, 27조 나오거든요. LG화학보다 매출이 높아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이런 대형 다국적 제약사에 기술 수출을 했다는 거 굉장히 유의한 지금 결과고요. 유한양행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그 어떤 보수적인 옛날에 의약업종의 방어업종, 물론 성장업종으로 변신을 했지만 이제 그것을 완전히 호를 벗고 주가의 탄력이 굉장히 붙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의약업종은 더 이상 뭐 리베이트로 인한 그런 부정적 이미지의 대상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한 축 성장을 담당할 업종으로 굉장히 그 등극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약품도 그렇고 지금 뭐 그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올라가리라 봅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그리고 뭐 지금 위주 하이닉스, 셀트리온,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사실 대형 제약사보다 바이오주 시가총액이 커요. 그러니까 대형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위 안에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시가총액 20위 안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형 제약사가 원래 업력이 더 높고 바이오 사들보다는 훨씬 그 어떤 자본력이나 이런 게 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지금 바이오주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미약품이라던가 유한양행의 시가총액도 위상에 걸맞게 훨씬 높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누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시가총액이 높아지는 길 안에서 대형 제약사들의 투자할 여력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콘텐트리입니다. 최근 드라마가 좀 흥행을 하면서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반정미 소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제이콘텐트리는 한 8% 이상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좀 저는 좀 되게 좀 대박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15% 이상 그 시청률이 상승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데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18% 이상 상승, 18% 시청률을 찍었고 도깨비도 그 20% 이상 그 시청률 상승을 찍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이 콘텐트리도 뭐 그 시청률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조금 강세를 보여줄 수 있겠다. 뭐 좀 주식적으로 좀 얘기를 했네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그렇고요. 조금 제가 좀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방송들을 저는 한 번도 제때 그 본방으로 챙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마도 그 이 상승률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도 연구를 해봐야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그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앞으로도 좋게 보이지 않겠나. 못해도 제가 봤을 때는 5,500원까지는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신일서 소장님, 또 우리 스타캐슬의 코디이시잖아요. 이 제이 콘텐츠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이 콘텐트리는 이 굉장히 그 좋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제이 콘텐트리가 확보한 컨텐츠들이 굉장히 강력하면 계속 그 어떤 그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제이 콘텐트리가 확보한 컨텐츠들은 역대로 계속 강력한 컨텐츠들이었어요. 지금도 스카이캐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아갈미앙이라는 어떤 유행어가 지금 나왔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파국, 도깨비에서 파국이라고 부르짖던 그 차 교수. 이 스카이캐슬의 내용이 후반으로 갈수록 파국으로 치달을수록 반대로 제이 콘텐트리는 굉장히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스카이캐슬 보시는 분들은 더욱더 파국으로 가기를 바라면서 파국으로 가면 갈수록 시청률은 고행진을 펼칠 거고 그러면은 극 내용과는 틀리게 제이 콘텐트리의 주가는 호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서 소장 그리고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정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루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9일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12% 넘는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방산주죠. 그래서 이런 거 방산 품목, 그다음에 이제 항공 엔진 이런 게 성장이 지속됨으로써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도 보면은 그 시장 기대치를 이제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영업이익이 725억으로서 시장 컨센서스 516억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지방 방산이 일단 인도 등 해외 수출이 집중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도 영업이익은 1942억, 무려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룹 계열사 하나 지방방산과 하나 디펜스가 통합돼서 하나 디펜스를 새롭게 출범을 했죠. 그래서 이런 또 M&A 태면은 결국에는 이면에는 구조조정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다만 이제 그동안에 최근에 많이 상승하면서 오늘 좀 조정을 받는데 조정은 당연히 필요한 수준인 것 같고요. 추가로 일단은 홀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단 저는 이제 농심이라는 종목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농심도 아시겠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중국의 사드 보복 때문에 이제 실적이 별로 안 좋았고 그다음에 후발 주자가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약간 이제 삼양식품이 올라왔죠. 그래서 점유율이 줄어들었는데 일단 그 점유율 자체가 이제 일단락됐습니다. 그래서 1분기 작년 1분기 점유율 하락이 원원이 일단 삼양식품의 점유율의 약진으로 있었는데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앞세는 삼양식품이 국내 점유율이 2017년 4분기 11% 내에서 작년 1분기에는 무려 15%까지 수지 상승했죠. 반면에 이제 우리 1등 사업자 농심은 빠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2018년 1분기 53, 50%를 기록한 점유율이 일단 비수기에 전입하면서 50%가 하락하는 최악의 상황을 겪었는데 2분기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역시 81% 감소한 29억을 기록했는데 3분기부터 이제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일단은 오리지널의 회귀 성향, 그러니까 뭡니까는 그동안에 이제 제품을 리뉴얼한 게 있죠. 해물 안성탕면, 튀김 우동면이 굉장히 일단 매출이 들었고, 그 다음에 신제품 미니컵면도 굉장히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오리지널 회귀가 그다음에 경쟁사의 신제품 효과가 약화됨으로써 일단은 다시 점유율이 반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진흥 물론 신제품 출시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큰 이익은 아니라도 결국에는 수익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아마 점유율 자체가 아마 4분기에는 약 56에서 50%까지 일단 회복이 기대가 될 것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해외 사업도 계속 양호한데요. 중국과 미국의 외형이 각각 20%, 10% 증가 기대하는데 특히 중국은 사드 사태로부터 회복이 지속 중에 있죠. 그래서 미국은 유통채널 증가와 평균 판매 가격 상승 효과가 외형 성장을 견인할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4분기에는 연결 영업이익이 93% 증가한 278억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이거 역시 컨센서스를 235억을 상회하는 호실적이 되고요. 또한 내년도에도, 그러니까 올해가 되겠죠. 올해도 연결 영업이익이 1164억으로서 아마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을 전망으로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이제 유가 흐름에도 긍정적인데요. 이제 포장재의 경우에 전체 매출 원가의 16% 내로 추정을 하는데 유가가 10% 하락할 경우 이런 포장재 등 원가 하락으로 별도 영업이익이 20% 증가하는 어떤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국내에서도 점유율이 회복되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 시장도 중국의 사드 보복 해제, 그다음에 미국 건비도 지속적으로 외형이 증가함으로써 아마 지속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데 사실 이게 보면은 최근에 주가가 바닥에서 거의 한 40% 오른 가격이라 약간 이제 조정을 당연히 오늘의 조정을 받을 이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6만 원, 27만 원 사이에서 충분히 매수를 하면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농심을 추천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올해
PBR이 0.8까지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싼 주식이죠. 그래서 제가 목표가는 33만 원, 일단 손절가는 22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심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트루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2% 가까이 상승합니다. 2045선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흐름 아주 좋은데요. 이 시작이 저점입니다. 2032선에서 출발을 하면서 48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전히 상승세 계속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매수 들어옵니다. 기관 금요일에 이어서 매수하고 있는데요. 오늘 매수폭 큽니다. 1296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고요. 다만 개인의 매도폭이 큰데요. 13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세 이어갑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2% 넘는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38,400원 선까지 올랐고요. SK하이닉스도 장 초반과 비교해서 계속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 가까이 상승하면서 59,3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현대차도 1.26% 상승하면서 12만 1,000원까지 올랐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다시 5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3만 1,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SK텔레콤과 한국전력 현재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위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한국전력이 다시 10위권으로 내려갔고 포스코가 9위로 올라왔습니다. 4% 넘게 상승하면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24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 오늘 상승세 강합니다. 5% 넘게 상승하면서 34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추가 상승하면서 38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41% 상승한 67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세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시작이 저점입니다. 672선에서 출발을 하면서 75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70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합니다. 1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오늘 매도폭 좀 큰데요. 179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고 개인들도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3% 가깝게 상승하면서 76,7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신라젠이 다만 이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모습인데요. 0.4% 상승하면서 72,3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CJENM도 2% 넘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 바이로메드 2.32% 상승하면서 26만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포스코캠도 오늘 4% 넘게 상승합니다. 6만 원 선까지 회복을 했고 6만 9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메디톡스 현재 하락폭 키워갑니다. 0.8% 하락하면서 56만 8,8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HLB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도 이 상승폭을 조금씩 반납해가는 모습인데요. 43,3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오늘 2% 넘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흐름 좋습니다. 4% 넘게 상승하면서 9만 원 선까지 회복을 했고 92,600원 선까지 오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환율 0.28% 하락한 1,124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원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정보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그 반도체 장비주인 그 유니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이제 고점 논란, 그리고 반도체 가격의 하락,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장비주도 이제 통달한 이제 투매가 나왔는데, 이런 그 투매 시점에서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한 그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겠죠.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투매는 매수 시점이다. 여러 가지 다 떠나서 회사의 기본적인 가치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매는 매수로 대응하는 게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 유니 테스트 같은 경우는 2018년대가 사상 그 최대 실적을 전망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830억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그 이익을 내는 거죠. 이 아무리 그 고점이 논란 속에서 가도했다고 하더라도 고점 대비 22,000원부터도 많이 빠졌고, 최근에 또 투매가 또 이틀간 나왔다는 것은 새로운 그 또 변화를 예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호실적이 그 이어지는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안 좋아도 이렇게 투매는 매수로 대응한다라는 그런 기본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매 기술적 분석상에서의 시점은 매수 시각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최근에 투매가 나왔다 그래서 바로 그 턴을 하는 건 아니지만 반등을 한다. 이런 그 판단에 따라서 매수를 임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도 상관없다고 저는 그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500원. 이런 가격 전략으로 하면은 일단은 바닥은 아직 확인된 거는 아니지만 반등에 대한 그 매매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비비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개비 배경민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개비 배경민입니다.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 반등에 따라서 이제 한국 증시도 오늘 이제 반등을 해내는데, 우리가 이제 전주 금요일 날 일정 부분 이제 선 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지금 1.65%, 코스닥은 1.36%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선이 2052포인트입니다. 여기를 이제 돌파 시도를 하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를 시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선을 올라탔습니다. 갭상승으로 해서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선이 지금 669인데 지금 673포인트이기 때문에 21선을 지금 뚫어내면서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는 이런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수 방향성적인 측면에서는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볼린저 밴드 이제 상단 밴드가 2,100포인트인데요. 여기까지 이제 돌파 시도의 흐름이 나오겠지만 2,080포인트 61선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 매매를 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밴드가 685포인트인데요. 여기까지 보고 매매를 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업종과 섹터 간의 매매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오늘은 그동안 이제 낙폭이 깊었던 IT 대형주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삼성 SDI, 삼성전기, LG 전자, LG 이노텍, 이런 이제 낙폭과대 대형주들, IT 대형주들과 이제 더불어서 화학 관련주들, LG화학이 5.3%, 롯데케미칼의 6.04%, 대한유화가 9.9%, 금호석유가 11.38%, 이런 낙폭과대주들이 주로 반등을 해내는 흐름을 잡아내고 있다. 점유주들도 마찬가지죠. SK이노베이션 5.62%, SOL이 5.4%, GS가 2.3%고요. 그동안 이제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하락폭이 깊었던 증권주들도 지금 키움증권 4.5%, 한국금융지주 5.6%, 오늘 이슈가 있는 골든브리지 증권 이런 것들은 9.94% 급등을 해내는데요. 여기서 지금 업종과 섹터 간에 매매 전략을 지금 잘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시장의 반등을 주도하는 거는 낙폭 과대주인데, 이런 IT 대형주라든지 화학주라든지 철강주라든지 증권주라든지 이런 낙폭 과대주들이 과연 내일 모레 이번 주 내내 상승을 주도해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은 미국 시장의 급등 파동에 따라서
우리 이 한국 시장도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그동안에 낙폭이 깊었던 애들이 오늘 반등을 주도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일정 부분의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되고 나면 역시 우리 시장은 박스권 안에 갇혀갈 것이다. 그 박스권 안에 갇혀갈 때는 역시 정책 수혜주들이 시장의 수급을 주도할 것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1월 효과 정책 수혜주 쪽에 포커싱을 마치고 매매를 하는 이런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1월 효과의 정책 수혜 중심 섹터는 친환경 관련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이 좀 쉬어가고요. 그동안에 이제 낙폭이 깊었던 이제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 이런 쪽이 또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5G 관련주들, 그 다음에 건설, 건자재 섹터들, 지금 또 중국 그 판호 재개에 따라서 이제 게임주 미디어 섹터, 이런 그 미국의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게 이번 상승을 주도하는 흐름을 또 잡아냈기 때문에 이런 게임이나 미디어, 엔터 쪽도 정책 수혜주 쪽에 합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종목들을 공략해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오늘 그 추천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 종목은요, 5G 통신 관련주 쪽에서 218, 410, RFHIC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5G 그 관련주 중에서도요, 상당히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4분기에 매출이 한 298억, 300억 가까이 나오고요, 한 71% YOY로, 영업이익은 한 80억, 256%가 증가하는 이런 이제 실적 성장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력 증폭기가 주력 제품입니다.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 통신 쪽이 한 83%고요. 방산 부분이 한 17% 되는데 방산 부분 쪽도 상당히 지금 그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방산 부분 쪽이 작년에 17%의 매출 비중에서 올해 한 20%로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도 더욱 좋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지금 4G에서 5G로 넘어오면서 가장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은 트래픽 부분이거든요. 이제 고주파수에 얼마나 적합한 이런 전파수를 전달해 주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건데, 지금 RFHIC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력 증폭기 쪽에 상당한 기술적인 노하우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에 지금 60%를 점하고 있는 화웨이라든지 노키아라든지 이런 데를 이제 주축적으로 매출조를 확보해서 가고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전자도 주요 거래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19년도에도 20% 이상의 고성장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눌릴 때 매수를 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그래서요, 26,000원 밑에서 매수가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만원, 손절가는 24,800원 보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